이시종 지사의 무예 마스터십, 손절인가 연장인가? 혈세 낭비다, 동네 잔치 수준이다 이런 비판이 잇따라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은 저 이시종 지사님 재난지원금 뭐 굉장히 인색했잖아요. 도지사가 되면 폐지하겠다, 검토해봐야 된다. 노영민 후보도 아마 여기 대해서 뭐 득일까 실일까? 대형 유통매장 입점 논란. 시장 후보자들이 대체의 찬성. 맨날 요 안에서 뭘 하려니까 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인회하고 맨날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영 후보 지적하시는 네? 거예요?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같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책 당국자가 적극 개발을 해야 되죠. 또 여기 법인화해서 들어오는 거 이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장해야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괜찮으시죠? 예, 코로나. 괜찮습니다, 아직은. 기침 조금 하고 계시고 그러던데. 아니 대표님은 방송 직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계시던데. 끝까지 그 유종의미를 거두면 안 걸려야죠. 예. 이게 네. 괜찮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안 걸렸냐 괜찮냐고 물을 때 아직은 괜찮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미 이제 누적 확진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전 국민의 5분의 1 정도 치솟았잖아요. 예. 근데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대표님 얼굴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뭐 예?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것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아니고. 예, 내가 뭐 좀 다른 일 때문에. 예, 시골에 뭘 좀 해놓은 게 있어서 또 밀접 접촉을 또 하셨나 또. 그걸 하다 말고 내가 녹화를 와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도를 뒤흔들 이슈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슈는 무엇인지, 판도는 흔들릴지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이시종 지사의 무예 마스터십, 손절인가 연장인가입니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별 관심 없다. 그렇죠. 표현을 그런 뉘앙스의 의견을 표명한 거죠. 공약에 했었고요. 채택을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정우택 의원은 석고 석고대죄. 대죄해야 할 일이다. 막 이렇게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 현재 상황부터 변호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무예 마스터십 대회라고 하면 현 이시종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6년간 500억 넘게 투입을 해서 이 대회를 뭐 전국적인 대회, 나아가 세계적인 대회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예. 그에 반해서 시민들의 호응은 적었죠. 뭐 혈세 낭비다, 동네 잔치 수준이다 이런 비판이 잇따라서 과연 이시종 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물러나잖아요. 3선 제한으로 이제 출마를 못 하는데 예. 이시종 지사가 물러난 이후에도 새로운 도지사가 부임을 했을 때 이 대회가 과연 지속될까 아하. 아니면 폐지될까 이렇게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무예 마스터십이요. 그동안 이시종 지사가 삼선하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이 컨텐츠가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이 대회이기 때문에 컨텐츠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을 봤을 때는 너무 미미해서 계속 논란이 됐었죠. 이게 각 나라에 무슨 전통 카페라니 무슨 뭐 전통 무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충주의 택견이 맞아요. 거기서 비롯됐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무예로 확대가 된 건데 이게 어떤 그 IOC처럼 어떤 나라별로 공식화된 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그 재정이라든지 대외 홍보라든지 어떤 선수 육성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은 괜찮은데 예. 그 사실 각국의 전통 무예라는 거는 각 무예도 여러 종류가 있고 어마어마하죠. 예. 그 이제 그 경기 연맹 위주로 하고 특히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걸 세계적인 대회로 한다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뭐 물론 뭐 지금 3회 대회까지 했나요? 세계 대회가 이게 이제 혼동스러워요. 실제로 딱 정기적 기간 동안 열린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니까요. 예. 말씀처럼 컨텐츠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동안 12년 동안에 지내왔던 과정들을 봤을 때
잘했다, 잘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지금 김한학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시종 지사나 충북도 그리고 뭐 위원회 마스터십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이게 그 주민 참여도 너무 미약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홍보 효과도 없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거의 전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없다. 이런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2년 동안 지내오면서 들어간 돈이 약 얼마요? 앞서서 500억 원이 해주신 게?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500억이 넘게. 이 위원회 같은 것을 유지하는데 직원들도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위원회를 유지하는 데만 경상 유지비만 보통 1년에 10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고 대회를 한 번 할 때마다 100억 원 넘게 소요가 된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6년간 한 500억 넘게 지금 투여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렇게 좀 들어가면 소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역에서는 그런 효과는 좀 잘 못 누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그 대회 국제 대회가 많잖아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많은데 예. 그 어떤 이런 대회 축제도 마찬가지고 또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실 맞아요. 그에 못지않게 어떤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어떤 대회 자체가 갖는 상징성.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택견이 충주다 그러면 세계에서 택견하면은 충주다 대한민국 예, 이런 예, 어떤 그 인지도 이런 측면들이 다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중성에서 과연 우리 부의 마스터십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인지도를 저변을 좀 넓혔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다음에 예.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그러면 성과를 가져왔냐도 조금 회의적이고 예. 단 한 가지 어떤 우리 충북을 무예의 어떤 뭐 성지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인지도가 돼 있냐 그것도 지금 좀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보면은요 두 분의 입장도 궁금은 하지만 일단 두 분 입장보다도 먼저서 지금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국힘 쪽에서는 약간 좀 스톱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 그렇죠. 좀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좀 입장이 없는데 일단 도지사 후보들 거론되는 후보들의 입장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직 뭐 공식적으로 전체 후보자들이 이에 대해서 뭐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의견을 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 무예 마스터십 대회의 지원을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충북도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 안 넣었다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나 향후 정부에서는 여기서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힘 후보자들은 대체로 이것에서 존치시키지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폐지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신중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은 당 소속인 이시중 지사가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존치 여부나 폐지 여부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거나 향후 본인들이 당선이 되면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일단 의견은 밝히신 분들은 있어요. 누구요? 오재세 전 국힘의 이제 오재세 전 의원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전부터 이 무예 마스터 대회를 존치하지 않겠다. 자신이 도지사가 되면 폐지하겠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놨고. 오재세 후보는 무예 마스터십 안 하겠다. 네. 아, 다만 예. 이제 같은 당의 국힘의 그 박경국 후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이분은 향후에 좀 신중히 좀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발표했죠. 한다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검토를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경국 후보가 왜 그래요?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내는 이유는 네. 본인이 당사자니까 본인이 부지사 시절에 이 대회를 계속 수행해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한다고 딱 내놓으면 그때는 왜 소신껏 반대를 안 했냐라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까 봐 아마 신중히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저는 시켜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켜서 했어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노영민 후보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뭐 굉장히 좀 언급을 좀 자제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축제가 아니라 대회 선수들을 모아서 하는 대회로서 과연 이게 유지할 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아마 도민들의 정서가 이걸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요즘 예전엔 모르겠어요. 2016년 첫 대회 할 때는. 네. 지금은 이 정도의 예산이면은 뭐 좀 우리 저 이수종 지사님 재난지원금 뭐 굉장히 인색했잖아요.
요새 그러면 뭐 얘기는 다들 하는데 남죠. 전부 다 거기다가 또 차라리 그러면 시대 상황이 이렇고 여론은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돈 있으면은 소상공인한테 돌려야지 뭔 이야. 지금 우리 시점에 우리 사정에 지금 무슨 무예 마스터십을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전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네. 그건 조금은 지금 생각은 조금 달라요. 달라졌어요? 현재 시점으로 그 무해 마스터십 대회 효과성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거든요. 네. 매년 2,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대회 때마다 100억 원 넘게 들어가는데 그에 대비해서 효과는 거의 전무하잖아요. 네네. 이게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뭐 주민 참여도도 저조하고 막상 실질적으로 대회 규모를 본다면 동남아시아 중심의 그 소외받은 뭐 단체나 선수들 예. 이렇게 시연 경연하는 정도의 수준에 동네 잔치 수준에 불과할 정도라서 현재 시점에서 효과성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폐지하는 게 맞겠지만은 이게 그 맞겠지만, 가치, 이 예. 대회의 가치나 장래 성장성을 본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나 성장 가능성. 이게 이제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이 공식의 대회에서 소외돼 있는 예. 그 지역적인 그 전통 무술 같은 거 이런 대회를 열고 시연을 하고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하나의 행사로서 그만한 가치는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묻히려고 그러면은 그만큼의 대회 규모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재정이 엄청나게 투여돼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국고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국고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정부나 이런 뭐 향후의 도지사나 이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국고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이 대회가 커져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현재 그것이 난망한 상태에서는 이 대회 자체의 존치 여부나 폐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긍정적인 예상도 해보고 부정적인 현재의 평가도 해봐서 신중히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지금 변호사님 말씀 끝까지 들으려고 엄청 기다렸는데요. 그런가요? 이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셨었잖아요. 네.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시점, 그 당시의 시점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는 최악의 점수를 주지만은 이것의 미래 가치, 성장 가치를 그것도 고려를 해본다고 그러면은 신중히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 성장 가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필요할 수도 있다잖아요. 아니 글쎄, 아니 필요한 거는 맞는데, 아니 우리가 좋은 상품들 많잖아요. 결국은 그게 뭐 저 나가서 결국 OEM으로 팔리고 결국은 그것도 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상품 같이 예? 혹시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80억 물론 뭐 이제 일부 경상경 포함됐지만은 그 예산이 그 정도 되려면은 국비가 한 절반 정도나 그 정도에 이상, 그쵸.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지방비가 거의 보니까 뭐 한 10%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국비가. 그렇죠. 그건 지방비만으로 이걸 충당하기가 우리 좀 그렇죠. 힘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어. 그리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택견은 지금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문화유산으로. 예. 그러니까 전수관도 있고 지금 뭐 세계대회도 충주시에서 지금 올해도 그러고 추진을 해요. 예. 유럽 쪽도 지금 전시관 만들려고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예. 택견을 조금 더 좀 활성화한 다음에 이 그 우리 그 무예 대회 같은 것도 좀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약간 지금 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 무예 축제에 대해서 이제 그 민심 우리 도민들의 정서가 어떤가는 한번 그 저 캠프에서도 이제 선거하려면은 여론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여론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청와대 이전처럼 반대 뭐 한 뭐 50 뭐 그 찬성 한 3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들이라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여론을 좀 수렴하는 것도 무예 좋다고 봐요. 마스터십도 존치 폐지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네, 해보자. 예, 그렇게 하는 그러면 것도 청와대 뭐- 이전도 여론조사 해봐서 결과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왜 무리해서 계속 추진하시는 건지. 갑자기 또 청와대 얘기가 또 해가지고 아니 뭐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 이거는 또 조금 궁금한 부분이 그 노영민 예비 후보라고 지금 거론을 해야 할까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전 그 아까 뭐 지방 정부는 저 중앙 정부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도 좀 주시긴 했지만 여하튼 이전에 민주당 정부 지방 정부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딱
그렇죠. 손절을 하기가 입장이 좀 난감할 수도 있지 아마 않겠습니까? 노영민 향후 후보한테 이것에서 질문을 하면 아예 거론을 하지 않거나 신중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어차피 그래요?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하. 같은 당 소속의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정면 반대하기는 힘드시겠죠. 과연 도지사 후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도민들께서는 어떤 후보를 또 선택을 하게 될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쇼핑의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 얘기인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득일까 실일까 대형 유통매장 입점 논란입니다. 갑자기 지역의 청주시장 예비 후보들이 막 들고 나와가지고 어떤 한 예비 후보는 스타 땡땡을 왔다 갔다 유치를 개인적 무슨 그걸 관계를 어떻게 끌어들여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거 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도 좀 먼저 상황 정리를 먼저 좀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주에 창고형 매장이나 복합 쇼핑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은 12년 전부터 계속 있었죠. 있었죠. 다만 청주시에서는 그동안에 뭐 전통 시장 상권 시장들의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좀 미온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전 유치해야 된다. 뭐 복합 쇼핑몰이라도 유치해야 된다라는 찬성 의견, 시민들의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그 대기업에서 직접 부지를 구매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청주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시장 후보자들이 대체의 찬성, 시민들의 찬성 의견을 반영해서 본인이 시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복합 쇼핑몰이나 창고형 매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향후 아마 새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 복합 쇼핑몰이 청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상승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네. 주요 후보들 전부 다 찬성적으로 일단 기울어 있는 상황.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입장이었거든요. 전번에 대선 때 광주 가서 국민의힘 광주에는 왜 저기 복합 거긴 창고 매장이 없다고 복합 매장이 없다고 그랬나요?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청주도 일반 매장은 많은데 대형 매장은 그런데 창고형 매장이 없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도 그게 이제 불길이 이쪽으로 딱 관심사가 옮겨오고 그게 마침 또 이제 교도소 이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니까 그럼 그 부지에다가 그런 대형 복합 매장을 유치하는 건 어떤가 이제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또 작년에 시에서 해봤대요. 요새 해봤나 최근에 해봤나? 대형 매장을 입점하는 그러니까는 것이 어떠냐? 전통시장하고 이제 이런 대형 유통 매장하고 이용률을 해봤더니 이제 전통시장 쪽에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음식, 뭐 의류, 뭐 이런 있는데 대체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수요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이제 한 자료가 나왔고 뭐 그 얘기 뭐겠습니까? 시에서 그런 자료였으니까 자료 나왔다는 거는 한범덕 시장도 어떤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형 그런 복합이나 창고형 매장의 유치 필요성은 좀 느끼는 거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그런 언급도 했었고. 뭐 대체로 본다고 그러면 지방선거 후보자들, 시장 후보자들은 적극적으로 또는 뭐 신중이라는 말을 달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청주시장, 한범덕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뭐 찬성 입장으로 바뀐 것 같고 심지어 더 나가서는 시민단체는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표명하는데 시민단체 출신인 송재봉 후보 같은 경우도 유치하는데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데 찬성 의견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국힘의 최진원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 위치까지 지정을 해서 사적인 인맥까지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할 정도로 거의 뭐 다음 시정이 개시되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요 이전 선거 때 보면 시민들이 그런 여론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을 의식을 해서 쉽게 얘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여서요. 지금도 소상공인이나 뭐 재래시장 전통시장 반대를 하죠.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그런 집회도 갔고
그런데 이게 하나에 보면은 이제 그 계속 반복이에요. 뭐 코스트코도 한번 들어오려고 그랬잖아요. 저기 그렇죠. 테크노폴리스 쪽. 예. 그러다가 못 들어오고 이제 저 세종으로 빠졌나.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게 그 이렇게 저 대형 그 매장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일단은 지역 정서가 예전에는 안 된다는 거였죠, 무조건. 큰일이라고 생각을 자영업 했었는데. 저기 이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그런 그 우리 젊은 그 30, 40대 층에서는 또 그런 청주도 이제 도시 규모가 80만, 100만 가까워지는데 그런 우리 그 복합 뭐 그런 매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하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단체장 나오겠다는 분들도 그걸 딱 캐치하고서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론이 이쪽이다. 그러니까 이 도시 계획을 짤 때 매장이 크잖아요.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는 좀 떨어져서 그건 차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저기 좀 해야지. 사이드로 외곽으로. 맨날 요 안에서 뭘 하려니까 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인회하고 맨날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진영 후보 지적하시는 예?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리고 저 교도소 자리 내가 보기에는 안 돼요? 어디다 옮길 거야? 이전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그건 자치단체 수준에서 결정하기 힘든 겁니다. 법무부까지. 그렇죠. 법무부 그러니까. 있죠. 개발 대전 같은 경우 뭐 저 LH가 지금 같이 끼고 법무부 그리고 저 대전은 지금 박범계 장관이 대전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거기는 서둘러서 물론 뭐 대체부지가 2017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거긴 박범계 장관이 또 저기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 보면은 최진현 후보 또 잠깐만 저 할 얘기 있어요. 여기 오고 싶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시대 변화, 그러니까 뭐 소비 패턴도 변화돼 있고 또 이제 주민의 편의 증진, 정주 여건 향상을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걸 뭐 계속 반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기계나 동물이 아니거든요. 예. 뭐 시대의 조류에 어긋난다, 시대에 뒤처졌다고 그래서 기계 같으면 파괴해버리고 새 기계 쓰면 되고 그렇죠. 동물은 자연 도태되거든요. 인간 사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돼요. 그럼 공존과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합 쇼핑이나 상고형 매장이 들어섰을 때 전통 상인들, 전통 시장의 상인들도 같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책 당국자가 적극 개발을 해야 되죠.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남대문 시장하고 이 공동 상생 프로젝트를 구성했거든요. 그 연계 관광 프로젝트를 구성했고 최근에 대전 같은 경우도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 쇼핑몰이죠. 그런데 지역 상품 코너나 지역 상인이 들어와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전통 상권과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책 당국자들이 적극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게 행정이죠, 사실. 이 말씀하시니까 이전에 계속 이런 주장을 하셨던 생각이 막 나는데, 그러니까 여론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떡 입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 거냐. 그러니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행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항시 지금 교도소 자리도 얘기하지만 교도소는 언젠가는 분명히적인 도심으로 들어올 것이다. 네네. 그런 10년, 20년의 그런 프로젝트 예측을 하는 게 행정이고 그래서 도시의 기본 계획을 짜고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매번 우리 자영업자들 이런 거 들어온다 하면은 반대하고 그럼 뭐 대형 매장 알았어 안 들어올게 하면은 또 그냥 하고 또 때 되면 어디 터 없나 들어오고 또 반대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원론적이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뭐 주중동 밀레니엄 타운도 한 서너 군데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주중동이든 어디 오송이든 테크노폴리스 쪽이든 뭐 이렇게 그러면 기존 거기 이제 상업 시설이 됐으니까 기존 우리 그러면 자영업자들하고 그 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그러면은 영향권에 있고 그 같이 좀 그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지.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아마 쟁점화가 많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이것이 찬성 측에서는 이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될 거다. 세수 증대나 고용 증진에 도움될 거다라고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뭐냐면 세수는 본사, 딴 데로 서울에 나갈 있는 거고. 본사에서 가져갈 거고 그 일자리 창출해봤자
기껏 해봤자 단순 노동, 아하. 청소나 경비나 뭐 배달이거나 단순 노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지역 경제에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아. 어떻게 하냐면 광주나 대구 같은 경우 신사백의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그 현지 법이나 전략을 취했거든요. 현지 법이나 제주도 롯데 면세점인가 그곳이 현지 법이나 전략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지방 세수가 증대되고 관리급도 지역에서 인재를 충원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현지 법이나 전략 같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당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그렇군요. 예. 사실 이 대형 매장 들어올 때마다 얘기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현지 법이나 들어오면 중요하죠. 결국 돈은 다 서울이나 그런 쪽으로 갈 거 아니냐. 남 좋은 일 시킨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런 거 여기 법인화해서 들어오는 거 이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네요. 제가 시장해야 돼. 제가 시장해야 돼. 후보군의 이름이 없던데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그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지방선거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은 어떤 후보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라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가 그러면 상생과 공존 방안을 함께 제시할 거냐 이 후보가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의 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뭐 별로 검토하지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뭐 공약만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책 당사자, 집행자, 책임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현지 법인화 전략이거나 공존과 상생 전략이거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미리미리 검토하는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런 걸 공약으로 좀 내놓고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거 아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한번 저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래서 여론조사. 하면 일단 여론조사 먼저. 여론조사 해보고 네. 이건 저 선거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 보면은 제가 뭐 이거 뭐 여론조사 하라는 거는 딴 게 저는 뭐 상공인들한테 뭐 욕 먹을 짓이지만은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선거를 치르는 그 목전에서 한번 어떤 여론이 형성됐나를 한번 보라는 당선되고 거죠. 이후에도 여론조사 해보고 좀 추진하시고 그렇죠? 청와대처럼 그렇죠? 오늘 시간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자, 무엇을 보고 후보를 뽑을까? 뽑을 것인가? 정책, 인물, 당파 세 개 중에서 하나입니다. 정책, 인물, 당파?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전 대파가 좋은 당파보다. 사실 교과서적인 답은 정책을 보고 뽑아야 되겠죠. 어떤 후보가 입후 후보자가 내놓는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럼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예. 사실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그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네. 이것이 청와대를 빼는 거다라는 그 사실 그 정책이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과 에너지를 지금 소비하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입후보자들의 정책, 조그마한 정책이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고 서로 비교평가해보고 비판할 점은 미리미리 비판을 해내는 거. 무엇을 보고 뽑을 것인가? 제일 먼저 정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질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네. 임금님이 탄 배가 뜨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죠. 네. 물은 바로 우리 그 백성들의 마음, 민심이겠죠. 예. 이번 지방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그 논란거리도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우리 그 민수, 우리 그 충북 도민의 어떤 그 마음이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 후보들이 잘 지금 캐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는 국민하고 실제로 찍어주는 우리 도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예. 군주민수 하여튼 배를 띄우려면은 배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는 우리 그 도민의 지금 그 시대 정신 이걸 좀 잘 좀 꿰뚫어 봐야 된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여쭤보면은 모든 도민들은 다 자신을 띄워줄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 사자성어 볼 때마다 군주 민수보다는 군주 민풍이 맞는 것 같아. 민풍? 사람 백성들이 바람을 실어줘야지 군주를 빨리 간다. 바람을 잘 타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